이 마법의 열쇠는 부자가 되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마법의 열쇠는 명성을 얻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마법의 열쇠는 육체적 건강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마법의 열쇠는 교육의 문을 열어주고 여러분을 모든 잠재 능력의 보고로 안내할 것이다. 이 열쇠는 여러분에게 알맞은 삶의 모든 자리로 가는 문을 여는 마스터키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마법의 열쇠 덕분에 우리는 세계의 모든 위대한 발명품으로 가는 비밀의 문을 열었다. 이 마법의 힘을 통해 과거 우리의 위대한 재능이 모두 개발되었다. 마법의 열쇠가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것이다. 카네기, 록펠러, 힐, 해리먼, 모건과 그 밖의 다른 많은 사람은 마법의 열쇠를 사용해서 막대한 물질적 부를 축적했다. 실패는 성공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바꿀 것이다. 여러분은 물을 것이다. 이 마법의 열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한마디로 대답한다. 집중력입니다.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의미의 집중력을 정의한다. 비록 세계 과학자들이 모두 집중력의 도움으로 일어난 이상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실패했지만 나는 신비주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여기서의 집중력은 굳어진 습관과 연습을 통해 그 주제에 완전히 익숙해지고 숙달될 때까지 한 대상에 몰두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주의를 통제하고 특정 문제에 집중하는 능력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집중력은 여러분이 버리고 싶은 습관의 영향을 떨쳐버리는 능력, 그리고 여러분의 성향에 더 맞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힘을 의미한다. 이는 완전한 자기 지배력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집중력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능력,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해서 분명한 목표로 이끄는 능력,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을 건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행동 계획으로 체계화하는 능력이다. 인생의 분명한 핵심 목표에 정신을 집중할 때 여러분은 서로 융합해서 집중하고 있는 주요 주제를 완성하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많은 주제를 다뤄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야망과 열망은 성공적인 집중력의 주요 요소이다. 이런 요소들이 없다면 마법의 열쇠는 쓸모없다. 마법의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이 드문 주된 이유는 대부분 사람이 야망이 부족하고 특별히 열망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무엇을 열망하든 여러분의 열망이 타당하고 아주 강하다면 집중력이라는 마법의 열쇠가 그 열망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도의 놀라운 힘이 집중력의 원리를 통해 깊이 자리 잡은 열망을 성취하는 데 작용한다고 믿게 해준 학식 있는 과학자들이 있다. 지금까지 인간이 창조한 것은 모두 처음의 열망을 통해 상상 속에서 창조되고 집중력을 통해 현실로 바뀌었다. 이제 확실한 공식에 따라 마법의 열쇠를 시험해보자. 먼저 회의와 의심이 발 디딜 틈이 없게 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마법의 열쇠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따라서 이 시험을 믿어야만 한다.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작가나 대중연설가, 성공적인 기업 경영자, 유능한 금융가가 되는 등의 열망이 있다고 가정하겠다. 우리는 대중연설을 이 시험의 주제로 삼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시에 정확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제 보통 편지지 크기의 종이 위에 다음과 같이 써라. 나는 영향력 있는 대중연설가가 될 것이다. 이 일이
내가 세상에 필요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마련할 금전적인 보상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난 후 10분 동안 내 열망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이 열망에 집중할 것이다. 나는 내가 영향력 있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연설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어떤 것도 내 목표를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약속대로 실천하라. 원하는 결과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하라. 집중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1년 또는 3년, 5년, 심지어 10년 앞을 내다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연설가로 생각한다. 자신이 벌어들이는 엄청난 수입을 상상한다. 연설가나 강사 일로 번 수입으로 산 집에서 사는 자신을 떠올린다. 은행에 상당한 노후 자금을 저축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한다. 대중 연설가로서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자신을 생각한다. 지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명운동에 참여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보라. 그러면 그것은 곧 깊이 자리 잡은 열망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뀔 것이다. 이 열망을 집중력의 목표로 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이제 여러분은 마법의 열쇠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신비주의의 옷을 입고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묘사되었다고 해서 마법의 열쇠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모든 위대한 진리는 궁극적으로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위대한 진실이 아니다. 마법의 열쇠를 오직 가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라. 그러면 지속적인 행복과 성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이 저지른 실수와 실패는 잊어버려라. 과거에 사는 일을 그만둬라.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가? 만약 이전 노력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앞으로 5년 혹은 10년 동안 가장 고매한 야망을 실현할 성공 이야기를 하도록 하라. 야망과 욕망 그리고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 여러분의 명성을 드높이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인생 닥터입니다. 엄청난 성공과 부자가 되는 마법의 열쇠가 바로 집중력이라는 것이 다소 의외라고 생각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집중력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고유의 능력이죠. 다만 이것을 제대로 쓸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안타깝게도 이제까지 썩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의 법칙에서 집중력이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주의를 통제하고 특정 문제에 집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열망하는 꿈을 이룰 때까지 자신의 꿈과 소망에 집중하고 이것이 이루어짐을 의심하지 않으며 완전히 믿고 생각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집중력을 잃기가 참 쉽습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믿음인데요. 자신의 뜻을 설정하고 그 꿈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더라도 금세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며 의심하게 됩니다. 가령 매일마다 마음속 상상하기를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해야지 하다가도 얼마 가지 않아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결국에 상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상상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상상이 잘 안 되는 날에는 더욱 심한 회의감이 들곤 합니다. 진짜 이루어지기는 할까? 시간 낭비가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집중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나폴레온 힐은 계속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라고 단언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믿음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까요? 무작정 믿는다고 생각한다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믿음을 잠재의식에 새기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 방법은 바로 자기 암시입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꿈이 현실에 달성했다고 완전히 느껴지도록 자기 암시를 통해 계속해서 잠재의식이란 텃밭에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제가 올려드린 많은 학원들은 하나의 자기 암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복해서 들을수록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지금부터는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에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자기 암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나폴레온 힐이 알려준 서약서를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꿈에 맞게 수정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자기 암시는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위대한 성취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자기 확신에 상상력을 더하라. 상상력이 고양이를 죽일 수 있다 라는 속담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상상력을 자기 확신의 토대로 사용하면 놀라운 성취의 경지에 도달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경정맥을 칼에 베인 것처럼 상상해서 사망한 실제 사례가 있다. 얼음이 녹아 떨어지는 물소리를 자신들의 피가 흘러내리는 소리라고 상상한 것이다. 이들은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눈을 가리고 있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아무리 건강해도 만나는 사람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네요.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머지않아 몸이 아프기 시작할 것이고, 이렇게 몇 시간만 계속되면 저녁에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정말 병원에 가야 할 상태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상력이나 자기 암시의 힘이다. 인간의 상상력은 놀라운 정신적 기제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끊임없이 경계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상한 속임수를 쓸 수도 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최악을 예상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스코필드 박사는 종양을 앓은 한 여성의 사례를 설명한다. 그녀를 수술대에 눕히고 마취제를 투여했더니 종양이 즉시 사라져서 수술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종양도 다시 돌아왔다. 의사는 그녀가 진짜 종양을 앓는 친척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녀의 상상력이 너무나 생생해서 자기도 종양을 앓는 것으로 상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사는 그녀를 다시 수술대에 눕히고 마취제를 투여하고 그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었다. 그녀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그녀에게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며칠 동안 붕대를 감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의사의 말을 믿었다. 마침내 붕대를 풀었을 때 종양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 수술은 없었다. 단지 그녀의 잠재의식에서 자신이 종양을 앓고 있다는 생각이 사라졌을 뿐이다. 물론 그녀는 실제로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건강 상태는 계속 정상이었다. 우리의 마음은 자기 암시를 통해 상상의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상상의 질병에서 치유될 수도 있다.
잘못된 상상을 바로잡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다. 밤에는 의식의 활동이 둔화하고 잠재의식이 활발해져서 암시를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다음 절차를 통해 이 원리를 쉽게 테스트할 수 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기를 원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에게 말한다. 나는 반드시 내일 7시에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이 실제로 말한 시각에 정확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한다. 여러분이 7시에 깨어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면서 이 생각을 잠재의식에 전달한다. 7시가 되면 잠재의식이 여러분을 깨울 것이다. 이 테스트는 수백 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마치 누군가가 침대로 와서 어깨를 두드리는 것처럼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시간에라도 여러분을 깨울 것이다. 하지만 불확실하거나 불분명한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명령도 잠재의식에 전달할 수 있고, 잠재의식은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을 깨우는 것처럼 쉽게 그 명령을 수행할 것이다. 예컨대 매일 밤 잠들기 직전에 잠재의식의 자기 확신과 용기, 주도성 또는 다른 어떤 자질을 개발하라고 명령하면 잠재의식이 여러분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우리의 포부는 언제나 우리가 실현하는 것보다 크다.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발상이나 생각이 반복을 통해 우리 육신의 발상과 생각을 물질적인 등가물로 바꾸도록 지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자기 암시의 법칙을 통해 잠재의식에 제대로 전달된 명령은 다른 더 강력한 명령에 따라 곁길로 새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수행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명령이 나오는 근원이나 받은 명령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신체 근육 시스템에 받은 모든 명령을 수행하도록 지시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는 우리가 암시를 받고 우리가 암시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고 은밀하게 영향을 받는 환경을 의식적으로 자세히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 원리가 완전히 이해될 때 상상력을 통해 창조하는 어떤 발상이나 생각의 강력한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이런 생각을 창조하고 잠재의식이 그 생각을 전달받아 물질적 현실로 변형시키는 작업을 시작할 때까지 이 생각을 의식 속에 간직한다. 여러분이 잠재의식 속에 분명한 핵심 목표를 심을 때 여러분은 무한지성이 여러분을 도와서 이 목표를 정확히 목표의 본질에 따라 현실로 만들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실망만 안겨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분명한 열망을 담은 분명한 핵심 목표를 잠재의식 속에 암시할 때 여러분은 그 목표를 실제로 달성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그 목표의 궁극적인 실현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이 분명한 핵심 목표를 잠재의식에 암시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미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과 똑같이 행동하라. 의심하지 마라. 자기 암시의 원칙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궁금해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확실히 이 점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중요성이 새겨질 만큼 강조해왔다. 분명한 목표 달성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은 바로 생각의 알을 수정시키는 것과 같다. 믿음 없이 목표 달성을 기대하는 것은 수정되지 않은 달걀이 병아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생각이 증오를 가져다 줄지
사랑을 가져다 줄지 어떤 역할을 할지 당신은 알 수 없다. 생각은 사물이고 생각이 가벼운 날에는 전서구보다 빠르다. 생각은 우주의 법칙을 따른다. 모든 생각은 같은 것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생각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오든지 그것을 당신에게 돌려주기 위해 질주한다. 생각은 사물이다. 이는 위대한 진리다. 이 진리를 깨우칠 때 여러분은 이 지식으로 가는 비밀 통로의 문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이 근본적인 진리를 파악하면 곧 그 문을 찾아서 열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힘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앞의 문장을 이해할 때까지 읽고 공부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자기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도 여러분에게 달렸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캄캄한 구덩이 같은 어둠이 나를 덮고 있는 밤. 나는 어떤 신에게든 감사한다. 내게 불굴의 정신을 준 것을. 환경에 포악한 소나기에서도 나는 놀라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운명의 몽둥이에 맞아 내 머리는 피투성이지만 굽히지 않는다. 분노와 눈물로 가득한 이승 너머로 저승의 공포가 어렴풋이 보인다. 하지만 세월의 위협에도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문이 아무리 좁아도 상관없다. 두루마리에 어떤 벌이 적혀 있을지라도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헨리는 내가 언급한 비밀 통로의 문을 발견한 후에야 이 시를 썼다. 여러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고 자기 영혼의 선장이다. 여러분은 자기 생각을 통제하고 자기 생각의 도움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